안녕하세요. HTC 이브닝 뉴스 캐치의 타프로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10일 금요일 미국의 주요 소식을 가볍고 빠르게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장기화 속에서 공무원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며 인력 감축에 돌입했습니다. 테네시주의 군용 탄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실종되며 지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미 의회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첨단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의 100%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주요 온라인물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이 대거 삭제되었습니다. MIT가 트럼프 행정부의 특혜 연구자금 제안을 거절하며 과학은 정치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피터 틸이 AI 규제론자들을 적그리스도의 군단이라 칭해 기독교 종말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무릎 관절염 예방을 위해 체중 관리와 꾸준한 움직임, 근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열흘째 이어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해고 절차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이 예고했던 감축 정책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건데요. 자세한 소식 유미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백악관은 금요일 오후 러셀보트 예산관리국장이 RIFs,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고 X를 통해 밝히며 사실상 해고 절차가 시작됐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감축은 상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안보부 등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최소 30일에서 60일 안에 해고 통보가 효력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작은 정부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정책 청사진으로 불리는 프로젝트 2025를 설계한 보트 국장은 오랫동안 연방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는 이번 셧다운을 불필요한 부서를 정리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해고 규모가 1만 6천 명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논란이 많다고 하던데 실제로 불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 연방 변호사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적자금지법 Anti-Deficiency Act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지출 의무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 절차 RRIF는 해고 수단과 행정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셧다운 중에는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연방 공무원 노조가 행정관리예산국 OMB와 인사관리처 OP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도 정부의 해고 통보 현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상원세출위원회 민주당 대표 패티 머레이 의원은 트럼프와 보트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이건 정치적 보복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백악관은 셧다운으로 낭비적 부서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겠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비필수 인력에 대한 해고이며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냉랭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조기 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통해 정부를 떠난 상황에서 이번 해고 발표는 공무원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의 한 직원은 우리를 말 그대로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고 교육부 직원들은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복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든 게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 기관들은 오히려 인력 재배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향군인부는 15% 감축 계획을 취소했고 기상청은 부족 인력을 채우기 위해 100명 이상을 새로 채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개편 실험이자 법적 논란의 시험대가 되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번 해고 조치는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구조 개편을 시험하는 정치적 실험으로 해석됩니다. 연방 공무원 노조와 법조계의 대응,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앞으로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셧다운 속에 진행되는 대규모 해고, 정치적 의도와 법적 논란이 동시에 불붙고 있습니다. 정부 운영의 기본인 공무원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향후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미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테네시주 험프리스 카운티의 한 군용 탄약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19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는 내슈빌 남서쪽 약 97km 떨어진 벅스노트 인근의 아크렛 에너제틱 시스템스 공장에서 일어났으며 이곳은 군사 항공 우주용 폭발물과 폭파 해체용 폭약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현지 보안관 크리스 데이비스는 사망자가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인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폭발 원인은 불분명하며 조사에 수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폭발의 충격은 공장 16km 밖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고 하늘로 솟은 거대한 연기 기둥은 내시빌 방송국의 기상 레이더에도 포착됐습니다. 현재 구조대가 현장을 수색 중이며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새로 부임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습니다. 강 대사는 빌 해거티 상원 의원과 앤디킴 상원 의원을 잇따라 만나 한미 동맹 강화와 첨단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 대사는 두 의원에게 반도체,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간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국계인 앤디킴 의원에게는 미국 내 한인들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지원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앤디킴 의원은 뉴저지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한미일 3국 의회 간 교류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의회 내 한미 동맹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테네시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지역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 대사는 지난 4일 부임해 신임장 사본을 미 국무부에 전달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새 한미 협력 구도의 첫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트럼프는 이를 미국 경제에 대한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중국이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11월 1일 이전이라도 관세를 발동할 것이라며 미국산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과의 에이펙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트럼프의 경고 이후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고 다우지수는 900포인트, S&P 500은 2.7% 떨어지며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공급망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실행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중 관계는 다시 냉각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이 지난달 틱톡 매각 합의를 통해 잠시나마 휴전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이번 충돌로 무역전쟁 2라운드에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금지된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수백만 개의 중국산 제품을 판매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브랜든 카 FCC 의원은 이번 조치는 FCC의 단속 결과라며 삭제된 품목에는 승인받지 않은 화웨이, ZTE의 보안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FCC는 이미 2021년 이들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하고 연방지원금을 이용한 장비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통신 장비의 미국 내 판매 자체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중국산 통신 장비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신호탄으로 FCC는
추가 제재 방안을 이달 중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MIT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연구자금 지원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대학들에 대해 연방자금과 민간 기부에서 혜택을 주는 대신 성별, 인종, 정치적 견해를 고려하지 않고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며 정부의 이념에 부합하라는 고등교육 우수 협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MIT의 셀리 콤블루스 총장은 공개 서한에서 과학 연구의 자금은 오직 과학적 우수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MIT는 자유로운 사상 경쟁을 중시하며 표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원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MIT는 행정부의 제안을 처음으로 공개 거부한 대학이 되었으며 이는 학문적 자유를 지키려는 미국 대학들의 상징적 저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대학의 영혼이 지켜졌다며 환영했고 다른 명문대학들도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IT는 미국의 과학 리더십은 독립적 사고와 공정한 경쟁에서 나온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간섭 없는 학문적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피터 틸이 최근 강연에서 그레타 툰베리와 인공지능 규제론자들을 적그리스도의 군단 Legionnaires of the Antichrist라고 표현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커먼웰스 클럽에서 열린 4차례의 비공개 강연에서 기술 발전을 제한하려는 세력은 과학을 멈추려는 루디트주의자들이며 그들이야말로 현대의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틸은 특히 환경운동가 툰베리와 AI 안전 규제론자인 일라이저 유드코스키를 지목하며 이들은 과학의 적이며 인류의 진보를 막는 광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술 규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지구를 감옥으로 만드는 세계 단일 정부의 전조로 해석하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를 종말론적 위협으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AI 발전을 막는 것은 질병보다 더 나쁜 해법이라며 기술 발전의 자유가 곧 신의 뜻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틸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통령 J.D. 밴스 등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발언은 기독교 신앙과 기술 권력을 결합한 테크 복음주의 흐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판자들은 틸의 주장을 종교를 이용한 기술 규제 반대 캠페인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일부 신학자들은 그의 발언이 기독교 교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터 틸의 이번 강연은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도 신앙과 기술의 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7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이 활동적이고 통증 없는 삶을 추구하면서 이 수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튼튼한 무릎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체중이 10파운드 줄면 달릴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최대 150파운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움직임은 최고의 윤활유라는 말처럼 하루 3,000에서 6,000보 이상 걷는 습관이 관절의 기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저충격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전문의들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스쿼트나 런지 같은 근력 운동은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릎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져도 움직임을 멈추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통증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오히려 가벼운 근력 운동이 염증을 완화시키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건강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적정 체중, 꾸준한 움직임, 그리고 근력 강화, 이 세 가지가 평생 튼튼한 무릎을 지키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레이크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성공은 실패 가능성과 패배의 위험을 무릅쓰고 얻어야 한다. 위험 없이는 성취의 보람도 없다라고 말이죠. 어느 정도의 위험을 한번 감수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브닝 뉴스 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